지난달 5월 22일 일본 매체는 정부가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와 그 분파인 기진 아카이를 특정 항쟁 지정 폭력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의 폭력단 대책법 개정으로 도입됐는데요. 해당 조직은 5인 이상의 모임, 대립하는 단체의 사무소 접근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경찰은 경고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죠. 정부는 앞서 특정 항쟁 지정 폭력단을 3차례나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4번째 지정 절차에 착수한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두 조직 간 대립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만 해도 2차례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야쿠자 조직 간의 충돌은 이전부터 일본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야쿠자 조직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일본 야쿠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야쿠자는 중국 삼합회, 이탈리아 마피아와 함께 세계 3대 범죄 조직으로 꼽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답게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존재죠. 한때는 수십조 원의 돈을 굴리면서 일본 지하 경제를 주름잡아서 총을 든 골드만삭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야쿠자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많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의 전통 카드 게임인 오이초 카부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카드를 3장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요. 합한 점수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고 3장을 합한 수가 20이 되면 0이 돼서 최악의 점수가 되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조합 8, 9, 3을 가지게 되면 지게 되는데 이 숫자들은 일본어로 각각 야, 쿠, 자 이렇게 발음됩니다. 따라서 야쿠자의 의미는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도움 안 되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란 뜻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사회적인 집단 또는 범죄 조직을 총칭하는 의미로 변화합니다. 야쿠자의 기원은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에는 2개의 주요 집단이 있었는데요. 테키아와 바쿠토였습니다. 테키아는 장터나 축제에서 물건을 팔던 이동하는 상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영업구역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상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대가로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바쿠토는 도박하는 무리를 의미하는데요. 비밀리에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죠. 여기서 얻은 수익을 통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두 집단은 각각의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과 조직력을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대 야쿠자의 토대가 됐습니다. 도시화와 함께 사회적 혼란과 범죄도 증가하면서 야쿠자는 지역사회에서 치안 유지와 보호를 자처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죠. 이후 건설업과 운송업, 부동산,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으로도 진출하게 됩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마약 밀매와 무기 거래, 인신 매매 등 국제 범죄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했었죠. 실제 2000년대 초반에는 한 정치인이 야쿠자 조직과 연계된 금융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었죠. 각종 사업으로 규모를 불린 야쿠자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연간 수익은 약 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야쿠자는 여러 조직이 존재하지만 특히 몇몇 조직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야마구치 구미, 스미요시 카이, 이나가와 카이 등 3대 조직으로 불리는데요. 이 중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야마구치 구미입니다. 무려 1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조직은 지난 1915년 야마구치 하루요시가 고베항의 노동자 약 50명과 함께 결성한 동네 폭력단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마약 밀매, 도박, 매춘을 비롯해서 부동산 투자 등 돈이 되는 각종 이권에 손을 댔었죠. 특히 야마구치 3대 보스였던 다오카 가즈오는 100만 엔을 투자하면서 고베 예능사를 키웠고 당대 연예계의 전설적 거물로도 활동했습니다. 1981년 사망한 이후 그의 자서전은 수많은 영화의 소재로 사용됐을 정도입니다.
사회 곳곳에 사업을 확장시킨 야마구치 구미는 일본 경제를 뒤흔들 만한 조직으로 거듭납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직원 수는 약 8,000명이 넘는데 이는 전체 야쿠자의 35%를 차지합니다. 1960년대는 무려 2만 명에 이르기도 했었죠. 지난 2014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범죄 조직 가운데 최대의 수익 능력을 보유한 조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야마구치 구미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재무부는 야마구치 구미의 산하단체 고도카이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 미국 개인이나 기업과의 금융거래를 전부 금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들에게도 위기는 닥쳤습니다. 조직 간에 큰 분열이 생긴 거죠. 지난 2015년 8월 야마구치 구미 산하 13개 조직이 이탈하면서 고베 야마구치 구미라는 이름의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야마구치 구미의 최대 조직이었던 야마켄 구미의 두목 이노우에 구니오를 새 조직의 리더로 추대했죠. 분열 이후 두 조직은 일본 전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힘싸움은 총격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경찰도 경계를 강화했죠. 지난 1980년대 벌어진 야마구치 구미의 분열 당시에도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서 조직폭력 관계자만 25명이 숨지고 경찰 등 일반 시민 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야쿠자들의 무자비한 싸움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한때 일부 지역사회에서 야쿠자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이제 야쿠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야쿠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폭력단 구성원과 준구성원의 수는 약 2만 2천 명으로 1958년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경찰청은 야쿠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폭력단 대책법 개정 등 조폭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점과 전통적인 자금줄이 마른 점을 꼽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야쿠자 소탕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 1992년부터였습니다. 당시 폭력단 대책법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은 일본 내 대규모 야쿠자 조직들을 지정 폭력단이라는 형태로 규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기존의 조직들이 파문 등의 절차를 통해서 꼬리 자르기로 범죄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은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으로 분류하고 타 조직과 총격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조직은 특정 항쟁 지정 폭력단으로 지정해서 정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한 폭력단 배제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데요. 한마디로 야쿠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자체의 야쿠자 조직원으로 등록되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설,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집을 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과의 접촉 자체를 막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10년부터 18년까지 조직을 떠난 전직 야쿠자 가운데 직장을 구한 비율은 3%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탈퇴하더라도 최소 5년 동안 야쿠자 관계자로 분류돼서 규제를 받고 사회적 낙인 또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를 다룬 영화 야쿠자와 가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3년에는 일본 야쿠자의 전용 잡지인 야마구치 구미 신보에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명성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실리기도 했었죠. 글쓰기는 야마구치 구미의 두목 시노다 게니치였는데요. 조직원들에게 뿌려진 8쪽짜리 잡지에서 야쿠자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며 한탄한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 젊은 세대 유입이 점차 줄어들면서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해 구성원들의 전체 평균 연령이 54.2세로 10년 전에 비해 6.8세가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야쿠자가 완전히 힘을 잃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일부 야쿠자들은 정체를 숨기고 음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일본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죠. 이들은 불법 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에 비해서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분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야쿠자. 이제 그 전성기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 규제와 사회적 배제로 인해 그들의 세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죠. 야쿠자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문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